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뷰가 상당히 예쁘죠? 저는 랭글러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4세대 페이스 리프트된 랭글러 중에서도 사하라 트림을 시승 중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뚜껑을 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좋은 기회로 요즘 이렇게 뚜껑을 따고 다니는데, 이렇게 뚜껑을 따고 다닐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봄에만,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보통 랭글러 하면은 루비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루비콘은 오프로드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막 깍두기 타이어에 뭐 리어 이런 엑셀 같은 것도 막 강성을 막 세게 해놓고, 아무튼 간에 그냥 얘는 오프로드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차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저는 약간 온로드 용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하라 트림을 시승 중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오버랜드 트림이었는데요, 그게 대체된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외장 디자인이라든지 옵션 같은 것들은 올해 초에 이게 국내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때 디자인을 상세히 보여드렸으니까 나는 이 차의 디자인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사실 방금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오프로드를 갔다 왔습니다. 찐 오프로드요. 사실 제가 오프로드를 아예 처음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심한 오프로드와 함께 도강을 했거든요. 긴장이 되고 상당히 좀 두려웠긴 했는데, 오늘 또 마침 이 주니TV의 주니님과 같이 콜라보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홍씨의 찐 오프로드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주니TV님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페이스 리프트된 랭글러를 처음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온로드 위주로 말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오프로드라든지 뭐 그런 게 아무리 좋아도 보통은 온로드를 가장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세대, 기본 4세대 랭글러 시승기를 작년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 저는 또 이제 루비콘 트림을 시승을 해가지고 깍두기 타이어 때문에 소음 진동이 너무 심하다, 뭐 천천히 가면 염소 소리가 계속 나서 좀 뭔가 불편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차는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온로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평비나 폭 같은 경우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도록 고려해서 좀 폭이 넓은 그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막 이렇게 돌길을 가고 막 물 위로 도강하고 했는데도 접지력이, 야, 쉽게 말해서 그냥 미쳤습니다. 얘는 그냥 오프로드를 가라고 만든 차인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온로드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오버랜드였죠. 신형은 이제 사하라로 오면서 그냥 온로드를 가더라도 그냥 도심형 SUV를 탄 것처럼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접지력, 이런 주행 성능 등등이 그냥 일반적인 SUV들하고 거의 진배 없어요. 편안합니다. 방금 제가 방직턱 넘은 거 보셨죠? 이게 승차감이 세단에 비할 바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보통의 SUV들이 가지고 있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그냥 편안합니다. 이렇게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 랭글러를 루비콘 트림으로 먼저 시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게, 저는 루비콘 하면은 승차감이 안 좋고 시끄럽고 불편한 차다, 이런 인식이 약간 있었는데, 야, 웬걸 이 사하라 트림을 타니까 그 인식이 모조리 바뀌었습니다. 얘는 심지어 사기캐인 게 온로드에서도 편안한데 오프로드도 갈 수 있잖아요. 얘는 진짜 그냥 사기 캐릭터인 거예요. 어느 도로,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가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빼놓고.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얘는 하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자동차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차량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이 랭글러는 구형과 파워트레인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어서 마력은 한 270마력대를 보유하고요. 토크는 40토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력보다는 토크감이 조금 더 진득한 차량인 건데요. 보통의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토크감이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형식이 좀 다르잖아요.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요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랭글러는 진짜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진짜 특이합니다. 그냥 특이하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아요. 아침 고즈넉한 시골길을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뚜껑까지 따고 오픈 에어링을 즐기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보통 이런 차량으로 뭐 출퇴근용으로도 사용을 하시겠지만 이런 차량으로 레저라든지 여행 이런 것들을 다니시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되게 막 심오한 생각이 나게끔 만드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구형에서 다소 아쉬웠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구형은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내비도 있긴 했지만 좀 약간 무쓸모했거든요. 뭐 쓰시는 분들 있긴 한데 사용성이 뭔가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좋지는 않았다 그 정도인데,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T맵이 들어가 있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지금 제가 이게 화면에 T맵을 띄워놓고 길을 찾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화면이 기존에는 9인치인가 7인치였는데 이게 12.3인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인성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은 클러스터도 좀 디지털로 좀 예쁘게 해주지 왜 그냥 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랭글러는 일반적인 차량의 접근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 자체가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클러스터 자체는 디지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아날로그 클러스터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랭글러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차량의 랭글러에 막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그 느낌 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미니가 새롭게 이제 세대 변경이 되면서 막 디지털 클러스터 만들고 좀 뭔가 미니스럽지 않게 변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랭글러가 막 다 막 풀 디지털 클러스터에 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저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얘는 뭔가 아날로그 맛으로 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뭔가 좀 매니아틱한 그런 색채감도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랭글러 사하라 파워탑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8천만 원이 넘어요. 비싸기는 하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랭글러는 딱 6천만 원대로 끊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그 이상은 차라리 다른 차를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이게 올해 페이스 리프트가 출시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정확히 비교하자면 구형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실구매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출시되기 전에 갑자기 가격을 확 올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판매율이 조금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이 지프 측에서도 그거를 인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프로모션이 대폭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2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줘가지고 이제 최저 구매가가 6,900만 원대였거든요. 뭐 6,900만 원대면은 지프 요 아메리칸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 오프로드도 갈 수 있어. 심지어 막 뚜껑도 열리고. 그런데 6천만 원 후반대면 저는 가성비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출시가 되면서 프로모션 당연히 종료가 되었죠. 구형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실구매가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요 가격이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랭글러도 뭔가 고민을 해서 사는 차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랭글러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이 구매 포인트가 좀 완고한 그런 차량이라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구매를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차가 꽂혔어, 이 차를 갖고 싶어 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거든요. 대신 과거에 비해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차량이 없었고 약간 가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가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노코크라든지 다른 셰시를 사용하는 차량들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톤이 살짝 넘고요. 실제 총 중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결코 가벼운 차량이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속하고 몰았을 때의 느낌은 이 차가 엄청 무겁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도 이 차량에 진짜 잘 궁합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추월을 할 때에도 힘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마력이 이게 200마력 후반대라서 막 엄청 드라마틱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가속되는 느낌은
나쁘지 않다, 부드럽게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을 할 예정인데, 아니 얘 이거 뚜껑 언제 닫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랭글러는 이 파워탑 기준으로 시속 96km까지 이 뚜껑을 열고 닫을 수가 있대요. 세상에. 보통 이게 뚜껑이 열리는 차량들 중에서 이 속도 제한이 있는 차량이 많은데요, 보통은 50, 진짜 길면 한 60km 미만에서 뚜껑이 열리고 닫히거든요. 근데 얘는 96km. 미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오픈 에어링을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뚜껑을 닫고 달렸을 때 이게 파워탑인데 위에는 또 소프트처럼 이게 천으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NVH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시끌벅적하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왕 시끄러운 차를 탈 거면은 그냥 뚜껑을 열고 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디오도 좀 괜찮은 음질의 오디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악과 더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지 않나, 인생은 뭐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으로 오프로드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엄청난 고민이 많이 들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로드는 보통 이제 루비콘 트림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오프로드 전용 모드라든지 좀 기능들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저런 돌밭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뭔가 차가 탈출을 못하면 어쩌지,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갑니다. 수월하게 가요. 그리고 이 차량은 풀타임 4WD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오프로드를 가면서 4륜 하이 모드로 다녔는데 한번 이게 차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헛바퀴가 돌더라고요. 그럴 때 4륜 로우 모드로 딱 바꾸고 다니니까 그냥 첫 출발은 원래 1단으로 달려야 되는데 4륜 로우 모드로 가면은 2단부터 출발을 합니다. 보통의 뭐 도심형 SUV들도 오프로드 모드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2단부터 출발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제가 써보긴 했는데 뭔가 이 구동력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랭글러는 다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막 헛바퀴 돌았는데 4륜 로우로 모드를 딱 바꾸고 가니까 그냥 셀크 로드를 가는 것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타닥타닥 가주더라고요. 심지어 깍두기 타이어, 오프로드 타이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구동력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이 엔진에서 오는 동력을 내 바퀴에 골고루 균일하게 분배를 해주면서 다른 SUV들하고 다르게 이 구동력에 힘을 정말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오프로드 모드라든지 랭글러 루비콘에 비해서 좀 기능들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하라도 오프로드를 가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문제라고 지적이 될 만한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오프로드를 가면은 흙길만 있는 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길도 갔었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도강을 하게 되면은 타이어랑 휠 같은 게 어느 정도 젖잖아요. 그 다음에 돌을 지나갔을 때 이제 타이어가 어느 정도 이제 물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의 타이어 슬립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서 오프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는 루비콘으로 갔으면 조금 타이어 슬립이 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뭐 4륜 로우로 가니까 일반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날씨가 좋긴 한데 지금 지는 애라 가지고 떼약볕이에요. 지금 제 정수리가 거기 타기 일보 직전이라서 이 파워탑을 닫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이 센터 상단부에 있고요, 원터치입니다. 보통 다른 차들은 뭐 꾹 계속 눌러줘야 되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 랭글러는 원터치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닫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리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도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파워탑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닫히고 있나요? 닫히고 있죠? 오! 엄청난 바람 소리와 함께 오! 완전히 닫혔습니다. 한 열리고 닫히는데 이 시간이 한 11초?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비교적 무난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이제 이렇게 닫혔을 때의 느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기계적으로 덜컹 하는 게 아니고 이 전기 모터가 되게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현재 지금 윈도우랑 이 루프까지 싹 다 닫은 상태이고요. 현재 시속 70km로 주행 중일 때 실내 소음은 이 정도가 됩니다.
다른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MBH 실내 정숙도가 나쁠 수밖에 없죠. 얘는 뭐 도어 실링도 그렇고 문을 아예 탈착을 할 수 있게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SUV들하고의 접근 방식으로 가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가 약간 시끌벅적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장점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차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캠핑, 레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랭글러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는 이미 운전을 오늘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그럼 저의 퇴근길은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